12단원부터인데 이제 수열. 역시 이제 요 단원도 이제 단원의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총 4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중단원 하나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마지막은 수학적, 되게 제목들이 생소하죠. 방정식, 부등식하고는 그러니까 또 완전 다른 단원입니다. 완전 생소한 단원이에요. 단원 제목 4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이제 수열은 무엇이냐면, 수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수열이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함수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한 함수죠. 정의역이 무조건 자연수 집합이어야 돼.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값이 존재하죠. 함수는. 그치? 그러니까 즉 반드시 정의역은 이 안에 1부터 있어요. 1, 2, 3, 4, 띠리리리링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보통 공역은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보통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보통 이렇게 F라고 쓰잖아. 그치? 이해돼? 그래서 뭐 1이 가는 값이 1은 F1에 대응되고요. 2는 F2에 대응되고요. 이렇게 각각이 대응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물론 뭐 같은 값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F1이라는 게 1이 대응되는 값, F2는 2가 대응되는 값, 뭐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좀 표현 방법을 좀 특이하게 쓸 겁니다. F 뭐 몇 이런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을 갖다 빌려 쓰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역시나 F2 대신에 A2를 쓸 거예요. X라는 문자는 잘 안 쓰고요. 자연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영어로 하면 이제 내추럴 넘버, 그 녀석의 이제 첫 글자인 n을 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fn이라는 건 함수식을 fn이라고 쓸 건데 그거 대신에 역시 an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표현만 이렇게 갖다 빌려 쓰는 겁니다. 즉 a5를 구하세요. 즉 요 함수식에다가 5 집어넣으면 몇 나오는지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여 관찰을 하고 싶은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여 관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함수를 즉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면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그 첫 번째 숫자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다섯 번째 수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그 녀석이 변화하는 규칙을 관찰을 해보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말들이 되게 주저리 긴데요. 자,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에서는 이런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불렀거든. 함수값.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기서는 역시 이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항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항. 다항식 할 때 그 항이랑 한자로는 똑같아요. 즉 A1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얘는 n번째 항이죠. 그렇죠? n번째 항이고요. n번째 항은 또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함수에서 함수식과 같은 녀석이야. fx를 알아야 뭐 f3도 알고 f5도 알고 할 거 아니야. 역시 an을 알아야 뭐 a3도 알고 a5도 알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라서 이제 수열도 어떤 숫자를 다 나열해 놓은 집합이거든요. 집합인데 왜냐 함수도 이제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여기가 A1,
A2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요. 지금 이 안에 치역을 싹 모아놓은 집합. 즉 어떤 수열, 보통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어떤 수열 AN이 있다 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수열이 첫 번째 항이 무언가 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숫자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는 건 어떤 숫자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내가 주저리 막 이상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정의 자체가 그래. 수열의 정의 자체가 이런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수열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수의 나열 정도로만 생각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인데요. 수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관찰하는 단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 요 나열된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특히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숫자들을 나열해 놓고 관찰을 할 거냐? 내 머릿속에서 아무렇게나 막 쓴 숫자는 관찰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이 다음에 뭐가 올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규칙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즉 우리는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의 나열만 관찰을 해볼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왜? 규칙이 없는 건 관찰하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 새끼는 어디로 날아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나오는 그 규칙의 종류에 따라서 수열의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고등교육과정에선 이렇게 딱 2개의 수열만 배울 거예요. 원래 몇 개 더 있는데 더 있어요. 원래 더 있는데 여기선 정석책에서는 우리는 딱 2가지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일정한 한 값을 더해가는 수열. 자, 일정한 값을 더하는 수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1, 4, 7, 10, 13, 디리리리리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가고 있답니다. 어떤 수열이. 얼마씩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3.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일정한 규칙이어야 돼. 알았지? 계속 일정한 값을 다 더해야 하는 이런 수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때 이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 공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알파벳 D를 주로 많이 씁니다.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예요? 3입니다. 공차가 3입니다. 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자, 우리 이런 문제 풀어볼게. 이런 문제 풀어볼게. 함수야. 함수 문제인데 F1이 2래. F2가 3이래. F3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4라고 쓸 사람 혹시 있어요? 4예요, 얘는? 몇 함수인데? 무슨 함수인데? 모르지, 그치? 즉 우리 어떤 함수 문제를 풀 때 이걸 구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이게 무슨 함수인지를 파악을 했어야 돼, 그치? 무슨 함수인지 파악했어. 그럼 얘가 2차 함수래. 이게 나와줘 바로? 아니면 1차 함수래. 갑자기 뿅 하고 떨어지나? 1차 함수면 4겠죠, 그쵸? 어쨌든. 그럼 1차 함수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면 뭘 해, 먼저? 이걸 찾기 전에 이거 먼저 찾죠, 우리가. 그치? 그렇잖아. 함수식 먼저 찾아놓고 거기다 내가 원하는 함수값을 대입을 해서 보통 답을 찾잖아, 그치? 즉 여기서도 수열 문제에서도 이런 걸 물어볼 거야. 1, 3, 7, 아까 썼던 10, 디디디디딕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대요. 자, 25번째 올 수 있는 오는 숫자는 몇입니까? 바로 떠올라요? 안 떠올라? 뭘 물어볼 거냐? 자, 여기서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다 합하세요. 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거든. 즉 그러니까 무언가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식이 필요해.
함수식처럼 얘도 어쨌든 함수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니까 이런 식이 필요하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의 값이 딱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항의 값이 3이 딱 나오고 3을 집어넣어서 7이 나오고 10이 나오고 이런 식이 하나 필요하지. 그치? 그 식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즉 모든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수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그래 일반항을 찾아야 내가 어떤 아까 내가 여기다 쓴 수열이 일반항인지 이렇게 생겼거든. 3n-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쵸?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3 집어넣으면 7 나오죠. 그쵸? 이게 아까 그 일반항이거든. 이렇게 찾아놓으면 15번째 항 찾고 싶어. 이쪽에다 몇만 집어넣으면 돼? 15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즉 이런 규칙을 보고 1, 4, 7, 10 디디디디디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을 보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배워볼 거예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초항 첫 번째 항을 줄여서 초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초항 즉 맨 처음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초항 A1인데요. 보통 그냥 A라고도 많이 씁니다. 알았죠? 1자를 빼고 초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그럼 봐봐.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렇죠? 계속 일정한 값을 더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D를 하나 더한 게 두 번째 항이겠지. 이해됐니?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야 세 번째 항이겠지. 그치? 그치?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생각하는 거야. 네 번째 항은 뭐라고 쓰겠니? A 더하기 3D라고 쓰겠죠. 그쵸? 뚜루루루루 오다 보면 그럼 10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9D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아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그 일반항 n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A 더하기 n-1 D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일반항 공식이에요. 나는 잘 안 쓰긴 할 건데 일반항 공식입니다. 봐봐 저기 봐봐. 초항이 얼마니? 이 수열은 1이죠. 얼마씩 더해지고 있니? 3씩 더해지고 있죠. 얘가 공차죠. 그쵸? 그럼 내가 찾는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3 이렇게씩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나오죠. 그쵸? 나옵니다. 엄청 쉬워요. 등차수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웁니다. 왜? 그 식의 구성이 1차 함수에서 문자만 n으로 바뀌어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좀 쉽게 문제를 좀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 대한 다항식이야. 아, 1차. 그렇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n에 대한 1차 다항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알았죠? 공식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n의 개수가 얼마야? 개수가 뭐야? D잖아. 얘가 지금 n의 개수잖아. 그치? 즉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이거 안 쓰고 어떻게 풀 거냐? 봐봐. 공차 얼마라고요?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3n으로 생겼어요. 뒤에 뭐만 잘 맞춰주면 되지. 상수항만.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지. 그럼 뒤에 상수항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 이렇게 써야지. 꼭 이게 아니어도 돼. 3 집어넣어서 몇 나와야 돼? 7 나와야 되잖아. 그치? 3 집어넣어서 7 나올래도 마이너스 2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집어넣어서 공차, 그 n의 개수가 공차인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다. 이걸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 제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성질. 자, 봅시다.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얼마일까요? 뭐가 남을까요? 공차가 하나 남겠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D가 남겠죠. 이해됐니?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뭐가 남을까요? D가 남겠지, 그치? 즉 쭉 무한번이 가서 이웃한 한 끼리 차가 언제나 공차로 일정해야 합니다. 그치? 자, 이런 성질도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몇 D가 남을까요?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2D 남겠죠? 그렇잖아.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이걸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게 돼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있고요.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썼잖아. 봐봐. 다섯 번째 항은 그럼 초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네 번. 여덟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일곱 번 더한 거지. 여덟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빼면은 공차 몇 개 남아? 세 개. 이해돼? 이해돼? 이거 이해돼? 여덟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세 개가 남아요. 그렇죠? 또 해볼까? 그럼 15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15번째가 될까? 9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 잘 안 되지 지금. 자, 여기서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봐봐. 공차 몇 번 더 했어? 오케이? 요 두 개 숫자 차이만큼 공차가 더해져요. 그렇잖아. 다섯 번째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해야 다섯 번째가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할 때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아홉 번 더 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 15 빼기 6이 얼마야? 이해됐나요? 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차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맨날 뺄 거예요. 막 등차수열이 뭐 몇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이 주어져 있을 거거든. 나는 맨날 뺄 거예요. 맨날 빼서 공차를 찾을 겁니다. 공차까지만 찾으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12-1번. 쉽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이거를 하나의 그냥 공식으로, 이걸 막 공식으로 생각하고 수열은 그냥 뭐 모르겠다 뭔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얼마씩 계속 더해져가는 그런 수의 규칙을 관찰하는 그런 파트이고요. 조금의 많은 생각을 해줘야 풀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단원은 특히나 거의 내가 지금 수업 시간 내내 푸는 풀이가 책에 나와 있는 정석적인 모범 답안과 정말 완전 다 다를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엄청 많이 다르고 대신에 풀이가 장담하고 책에 있는 것보다 거의 모든 문제가 한 반절씩은 짧을 거예요. 풀이가. 알았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글로 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풀이를 늘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자, 12-1번. 자, 1번.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0.85의 젠자가 0.91, 0.97 이렇게 가다가 얘는 몇 번째에 나오는 항이니, 즉 몇 번째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0.060. 계속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 써놓고 하나씩 0.0씩 더하다 보면 나오긴 할 거야. 그치? 그렇게 풀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치? 그건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자, 초항 얼마야? 0.855. 공차가 얼마야? 0.06이지.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야지. 왜? n의 개수가 공차여야 하니까. 그 다음 1 집어넣어서 얼마 나와야 돼? 0.85가 나와야지. 뒤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 0.79라고 써 있어야겠지. 그치?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이고요. 아, 그럼 이 일반항이라는 게 뭐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뭐 5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 즉
몇 집어넣어야 2.05가 나오니 이거를 찾으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해돼? 이해 안 돼? 돼요? 자 두 번째 자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래요. 아 지금 잊을만 하면 나오죠 그쵸 로그. 자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인데요. 나는 있잖아 문제에서 등차수열이 이래 등차수열. 이런 말이 계속 써 있어야 합니다. 왜냐? 수열의 종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식이 달라져. 함수도 그렇잖아. 1차 함수 구하는 방법이랑 유리함수 구하는 방법이랑 문제가 똑같나요? 당연히 안 똑같겠지 그치? 함수마다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수열마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역시 다르기 때문에 무슨 수열인지 사실 꼭 써 있어야 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내 등차 수열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하고 풀어도 되지만 문제가 막 섞여 있으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올게. 자, 봐봐. 등차 수열의 성질. 빼면 무언가 공차의 몇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즉,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두 개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에서 얘 빼면 뭐 남니? 로그 2에 243에서 로그 2에 3 빼면 몇 남아? 뭐 남아? 로그 2에 81. 로그 2야? 미친 2야? 81. 로그 2에 81 얼마야? 4. 로그 2에 3이죠. 그쵸? 자, 근데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남을까요? 4개 남겠죠. 얘가 4D입니다. 그럼 D가 얼마라는 얘기야? 로그 2에 3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공차 구하래. 얘들아 이거 적지 마. 적을 필요 없어요. 적어서 뭐 하려고. 적을 필요 없이 집중해서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지. 자, 봅시다. 봐봐. 3번. 공차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인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라고 해서 나는 일반항을 세울 거예요. 자, 몇 n? n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n의 개수가 반드시 공차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n? 0.3n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10 집어넣으면 4.7이 나와야 돼 얘들아. 그치?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야 될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됐니? 일반항 이렇게 찾으시고요. 첫째 항 찾고 싶대. 몇 집어넣으면 될까요? 1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됐나요? 일반항 알면 만사 오케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4번. 이번 제 n항이 밑줄 치고 밑에다 일반항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았죠? 제 n항. 일반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랍니다. 일반항 써놓고 봐봐. 문제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는데 공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4고요. 첫째 항은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 또 똑같이 풀 거예요. 자, 1번. 이제 우리 문제에서 등차 수열 이런 말은 문제에 써져 있으니까 11번째 항이 13이고요. 23번째 항이 49랍니다. 그럼 내가 있잖아. 두 개 뺄 거예요. 몇 D? 몇 D? 두 개 빼면 12D. 두 개 빼면 얼마? 36. D는 얼마? 자, 그럼 일반항이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3n. 공차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11을 집어넣으면 13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뭐라고 써요? 1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3 되잖아.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마이너스 20이라고 써 있으면 일반항 찾았어요. 그쵸? 그때 우리 문제가 50번째 항하고 일반항 구하래. 일반항 찾았고 50 집어넣으면 50번째 항 나오겠죠. 두 번째. 자, 역시 내가 숫자 큰 거부터 써볼게. 이렇게 얘부터. 얘가 50이고요. 이건데 AK가 43이 되는 K를 구하랍니다. 역시 있잖아. 둘이 쌍으로 이렇게 뺄 겁니다. 얼마? 몇 D? 5D.
몇 D? 이렇게. 얼마? 그럼 D가 얼마? 2고요. 자, AN이 그럼 2N 플러스 이게 여기가 바로 안 찾아지거든. 대신 두 개씩 더해져 있어서 바로 안 찾아지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10 플러스 알파죠. 그쵸? 요거 관찰하는 겁니다. 10 플러스 알파 더하기 8 대입하면 16 플러스 알파인데 걔가 32다 하면 알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얼마야? 26? 어떻게 계속 말했지? 3이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K 집어넣은 게 몇 집어넣어야 43 나오겠니? 20. 그쵸? 몇 집어넣어야 43 나오니? 물어보면 얘는 43이 나오는 N값 찾으면 그게 내가 찾는 답이에요. 됐죠? 등차 수열은 있잖아. 그냥 항 주어져 있으면 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뺄 거예요. 맨날 뺄 거예요. 알았죠? 그래야 공차가 나와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 뭐 10번째 항과 우리가 12번째 항이 50이고요. 6번째 항만 뭐 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6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이 14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또 뺄 거예요. 개 짝은 맞춰놔요. 얘 둘이 빼서 몇 D 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꿔가지고 둘을 계속 뺄 겁니다. 등차 수열은. 그래야 공차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야 공차가 나옵니다. 짜자짜. 3번 문제 볼까요? 3번. 자, 3번 문제 읽어봐. 등차 수열이란 말이 안 써있어. 그치? 빨리 앞에 2번 문제, 그 앞에 1번 문제 봐봐. 등차 수열이란 말이 안 써있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3번 안 써있지. 그치? 그치? 이런 문제 좀 조심해야 돼. 무슨 수열인지 뭐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당연히 여긴 12단원이니까 등차 수열이겠죠. 그쵸? 이러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알았죠? 자, 문제에 AN이라는 수열에 대한 정보가 좀 써져 있어요. 대신에 AN이라는 수열은 이런 식이 써져 있대요. 이건 뭔 소리냐면 봐봐. 이거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치? 얘는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치? 즉 다시 얘 몇 번째 항? N번째 항. 자, 얘는 요 녀석 다음 항. 이해돼? 아, 그럼 이전 항 다음 항 관계지. 이웃한 연속한 두 항이지. 이전 항에 3 더하면 다음 항 된대요. 무슨 뜻이야? 3씩 더해가는 수열이다. 지금 이런 뜻이야. 그쵸? 즉, 이 식은 공차가 얼마인? 그쵸?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쵸? 이런 의미죠. 즉, 근데 여기 초항이 주어져 있잖아. AN은 몇 N? 3N 하고 1 집어넣어서 2 나오려면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3씩 더해 나가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BN이라는 녀석도 자, BN은 두 개나 주어졌어요. 첫 번째 항이 32고요. 선생님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2 빼서 등차 수열 공차가 마이너스 2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았죠? 규칙이 이 세상에 엄청 많은 종류의 규칙이 있거든. 1 있고요. 그 다음 2로 하자. 2 있고요. 3 있고요. 8 있고요. 63 있고요. 이런 것도 수열인데 이거 되게 규칙적인 수열이거든.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서 1씩 빼가고 있어.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알았죠? 근데 왜 앞에 두 개만 줬다고 해서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수열의 종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어야 돼. 알았죠? 대신에 뒤에 문제가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얘도 되게 길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길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봐봐. N번째 항. 그치?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이야. 연속된 3개의 항이 주어져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이 BN 플러스 1 하나 이항시키고 BN 하나 이항시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봐봐. 이게 두 항의 차야. 얘도 역시 이웃한 두 항의 차지. 그 이웃한 두 항 간의 차가 계속 똑같대요. 이해됐니?
즉 두 번째, 첫 번째 뺀 거,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뺀 거, 네 번째, 세 번째 뺀 거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니까 이 식은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을 만족시키려면 등차 수열이여야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야죠.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치? 공차가 2가 아니고 2씩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B의 일반항. B에는 몇 n? 마이너스 2n 하고 뒤에는 몇이 써 있어야 될까요? 34가 써 있어야겠죠. 1 집어넣어서 32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쵸? 1 집어넣어서 32가 나와야 하니까요. 됐나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1번 다 풀었죠. AN의 일반항과 10번째 항 구하세요. 집어넣으면 되고요. 2번은 Bn의 일반항과 15번째 항 구하랍니다. 3번부터 AN은 언제 처음 0보다 100보다 커지니? 즉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3n-1이 100보다 커지는 n값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4번 AK랑 BK랑 BK랑 같아지는 이거 뭐 문제도 아닙니다. 3K 빼기 1과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34가 같아지는 K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안 어렵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지금 순서대로. 즉 여기다 뭐 더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 뭐 더하면 얘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알았지? 일정한 값을. 그때 등차 중항을 뭐라고 부르냐?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차 중항이라고 불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런 의미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딱 가운데 항이잖아. 그치?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무슨 성질이 있냐면 X에서 A 뺀 게 공차겠지. 그치? 여기까지 좋게? B에서 X 뺀 게 공차겠지. 그치? 그 공차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 X는 A 더하기 B와 같아야 하고요. 띠리링 X는 이런 걸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할 때. 얘들아, 이거 책에 다 써져 있어요. 이거 어디 써져 있냐면 168쪽에 써져 있습니다. 168쪽에 써져 있어. 168쪽에.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그 등차 중앙은 앞뒤 두 녀석의 평균이어야 돼요. 오케이? 앞뒤 두 녀석의 평균이어야 합니다. 에짜. 근데 이게 분모 2가 꼴보기 싫어서 주로 이 식을 많이 씁니다. 그냥 앞뒤 두 개의 합이 가운데 두 배와 같다. 이걸 많이 써요. 이게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있잖아. 봐봐. 연속된 세 항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가운데 두 배가 앞뒤 두 개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여기 써져 있던 이 식입니다. 그렇지? BN이라는 수열은 가운데 두 배가 앞뒤 두 녀석의 합과 똑같다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우리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 식만 보고는 초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자, 다음 페이지. 등차 수열 진짜 짱 쉬워요. (12-4번) 자, 1번 1이랑 X랑 Y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마이너스 1이랑 X제곱이랑 Y제곱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앞뒤의 합과 똑같대요. 오케이?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앞뒤 두 개의
똑같답니다. 둘이 연립 못하는 사람 없죠?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립할 수 있지?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나와요. 알았죠? 됐어요? 등차수열을 이룬다. 보고 여기까지만. 등차수열을 이룬다. 여기까지만씩 세울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2번. 자, 어떤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총 항이 4개가 등장하는 등차수열이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 A, B, C, D 이렇게 놓고 풀면 문자가 4개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D 2개의 문자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근데 이런 방법보다 이렇게 많이 문자를 놓고 풉니다.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놓고 많이 풀어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2D씩 더해지고 있잖아, 그치? 즉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가 좋냐면 4개 다 더하면 A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A란다, 미쳐. D가 없어져요. 그렇죠? 4개를 다 더하면 D가 소거가 돼서 A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식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 책 하단에 빨간색으로, 하단이 아니죠, 172쪽 중간에 3개의 숫자가 등차수열,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 5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일 때 다음과 같이 미지수를 설정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팁이 좀 주어져 있죠, 그렇죠? 꼭 그렇게 놔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아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냥 첫째 항 A로 하고 A 플러스 D, 2D, 3D 뭐 이렇게 놓고 할래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풀이가 좀 많이 길어집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놓고 풀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네 숫자를 놓고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래. 즉 이거 4개 더하면 4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 4개 더하면 몇 A야? 4A가 몇? 40. A는 즉 네 숫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즉 10-D와 10 플러스 D의 곱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왜 A야? 곱보다 얼만큼 크대? 8만큼 더 크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열심히 푸시면 얘 전개하면 100 D제곱이고요. 얘는 100 9D제곱 더하기 8이니까요. 수삭 D제곱이 얼마 나오니? 1 나오죠. D는.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D가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내 숫자 뭐뭐뭐뭐야 불러봐. 얘부터. D가 1이야. 7 13 7, 9, 11, 13 그쵸? D가 마이너스 1이면 네 개 숫자가 똑같네 해서 답을 똑같이 하나만 써주시면 안 되고 얘는 답을 따로 써주셔야 돼. 왜? 아니 우리 어떤 1차 함수가 있다 얘들아.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똑같은 1차 함수예요. 다르잖아, 그치? 즉 얘도 공차가 1인 등차수열과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은 엄연히 다른 수열입니다, 그치? 초항도 다르잖아. 공차가 1일 땐 초항이 7인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땐 초항이 1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초항도 다르고 공차도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수열이지. 우연히 처음 4개 항을 비교해봤더니 순서가 역순으로 돼 있을 뿐이지 답이 이런 거, 이 4개와 답을 11, 9, 7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답을 두 쌍을 써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만약에 그냥 뭐 내수의 합을 구하세요. 내수에서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숫자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랬으면 똑같으니까 답을 하나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냥 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숫자를 등차수열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따로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힘들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맨 첫 줄에 이렇게 써있어. 어드바이스에 뭐라고 써있어? 조화수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지만 우리는 제외할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제외됐다니까요. 그 홍성대 할아버지가 수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유독 수열 단원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나는 넣어놨겠다 이런 게 유독 많아요. 이 수열 단원에. 저 뒤에 또 있어요. 어딨냐면 14단원에 있는데 어딨지? 여기 211쪽 봐봐. 211쪽 보시면 여기 또 상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절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는 제외합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외한 거를 왜 이렇게 써놓나 몰라요. 그리고 하여튼 뒤에 많습니다. 제외된 게 되게 많아요. 한 이 책에 15단원은 거의 한 반절 갖다 버릴 겁니다. 다 제외됐어요. 없거든요. 있는 거 하기도 벅차요. 짜잔 짠짠 짜잔 짠짠. 조화수열 건너뛰고요. 12-5번도 건너뛰세요. 밑에 있는 유제도 건너뛰시고요. 자. 자, 봐봐. 자, 재밌는 숫자 놀이. 재밌는 숫자 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등차 수열 중에 가장 쉬운 등차 수열을 하나 써놨습니다. 초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자, 물론 내가 예를 들기 위해 숫자로 쓴 거지 그냥 일반항으로도 다 성립은 하는데, 자, 봐봐. 여기서 내가 하나씩 지어볼게요. 이렇게. 자, 무슨 수열일까요? 너무 어렵네.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대신에 처음 공차의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습니다. 그치?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다시 써놓고요. 4, 6, 8, 10, 10인데요. 자, 이번엔 여기서 얘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 뭘 지워. 아까 다시 지우고. 지운 상태에서 또 남은 것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울 거예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즉, 등차 수열은 퐁당 일정한 간격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그치? 뭐 공차는 처음에 4배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일정한 간격만큼 건너뛰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어야 되겠지? 이게 등차 수열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또 다시 써놓고 1, 2, 3, 4, 6, 7, 8, 10, 11, 12, 디디디디디 가고 있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잘라서 더해봐. 얼마야? 23. 자, 밑에 있는 숫자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쵸?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더 해봐. 흰색 보지 말고 여기까지. 6. 좀 오래 걸리죠? 자, 여기까지. 15. 다 더해놨죠? 그쵸? 자, 얼마? 자, 24. 자, 얼마씩 더해주고 있어? 등차 수열이죠. 그쵸? 즉,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서 관찰해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치? 걔네들끼리 몇 개씩 이렇게 싹싹 더했어요. 이렇게 더해도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전체 숫자를 내가 앞에 요만큼 지웠어요. 여기서부터만 있다고 해봐. 무슨 수열일까요? 뭐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죠. 그쵸? 공차도 안 바뀝니다. 초항만 바뀌었죠. 즉, 등차 수열은 앞에 몇 개 버리고 뒤에 것만 봐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쵸? 이해됐니? 애지간해서 다 등차 수열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합을 구해볼 건데, 내가 네 과목 시험을 봤다. 네 과목 시험을 봐서 평균이 50점이래. 그 말은 모든 과목 점수가 다 50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말을 잘못했어. 자, 평균이 50점이래. 그 말은 내가 그럼 네 과목 점수의 합이 모든 과목을 다 50점을 맞았을 때와 그 합이 똑같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평균이 50점이라는 건 더해서 4로 나눴을 때가 50이라는 거니까, 그렇지? 다 더한 게 200이라는 얘기면, 즉 모든 걸 그냥 50점이라고 생각해도 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이해됐니? 자, 등차 수열은 이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봐봐. 네, 1 더하기 3을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 둘 더하래.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 녀석의 평균, 이 녀석의 평균이 2개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3, 6, 9. 자, 이 녀석의 평균이 3개 있네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1, 3, 5, 7을 더하시면 이 녀석의 평균이 4개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13579로 하면 너무 쉽고, 몇 곱하기 몇?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할 필요 없어요. 다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고 있는 숫자니까 얘가 평균이어야지 뭐. 여기도 얘네 둘의 평균 또는 얘네 둘의 평균이 평균이어야 돼. 그치? 전체 평균과 똑같습니다. 그치? 역시 얘가 평균이어야 돼. 얘네 둘의 평균이 평균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지금 등차 수열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자,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할까요? 2분의 11 곱하기 10이라고 써야겠죠. 평균이 2분의 11이 나오는 거 알겠어요? 얘네 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랑 똑같아야지. 그잖아. 이해돼? 이해돼? 이게 이해가 돼야 얘들아 문제를 푼다고, 알았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봐봐. 자, AN이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다 따로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 합을 배워볼 거야. 등차 수열 합. 자, 등차 수열 합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때 SN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S는 대문자 SN인데요.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SN이 AN, A1, A2, A3, 또로로롱, AN. 여기까지 이렇게 더한 걸 우리가 SN이라고 쓸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S10이라는 건 처음부터 10개 항을 더한 거. S7이라는 건 첫 번째부터 7개를 더한 거. 뭐 S5N 이렇게 쓰면 첫 번째부터 5N까지 5N개를 더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애들이 간혹 S2N 이게 뭐 짝수 번째만 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부터 2N까지 2N개를 싹 다 더한 거예요. 알았죠? 반드시 첫 번째부터, 알았죠? 반드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아마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그 등차 수열에서 SN은 A1 봐봐, 쓰지 말고. 자, 등차 수열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치? 맨 마지막. 자, 질문.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할까요?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할까요? 2분의 A1 AN 곱하기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쁘게 쓰면 2분의 N A1 AN 이렇게. 이게 첫째 항 끝항 몇 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째 항 끝항 몇 개. 뭐가 되게 중요해?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해. 왜 되게 중요하냐면 1, 7, 13 더하기 590 601. 자,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평균이 얘가 되는 건 알겠는데 몇을 곱해야 될지가 바로 감이 안 잡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수를 잘 찾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선생님 개수 어떻게 찾아요? 자, 공차 얼마야? 6이지. 그럼 일반항이 6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6n 마이너스 5라고 생겨야겠죠?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그치? 즉 몇 집어넣어야? 601 나와요? 101, 그쵸? 항 몇 개라는 거야? 101개라는 거야. 일반항을 찾아야 몇 번째 항인지도 찾고 그래야 개수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수열 문제에선 일반항 찾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았죠? 일반항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등차수열 합공식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이용할 거야. 아까 그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초항 더하기 n-1 d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쵸? 그쵸?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식이 좀 길어집니다. 2분의 n에 여기도 a1으로 시작하고 여기도 a1이 있으니까 a1 두 개 있지. 그치? 플러스 n-1 곱하기 d.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 공식도 공식을 쓰진 않을 건데요. 얘가 공식으로 있었지만 이거 안 쓰잖아. 문제 풀 때. 그치? 얘도 공식은 있지만 내가 이걸 왜 쓰냐면 자, 어차피 A1 상수고 D도 상수야. 그치? SN은 역시 N에 관한 식인 거지. 그쵸? N에 관한 식인 거잖아. 그치? 질문. 이건 N에 관한 몇 차 다항식일까? 2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이야. 그쵸? 그쵸? 여기 N 곱할 거니까. 이 안에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니까. 질문. 그럼 2차항의 개수가 뭘까요? 지금 2차항의 개수. 하나, 뭘까? 2차항의 개수. 하나,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눈만 앞에. 빨리 얘들아, 내 눈만 앞에 보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지금 얘 전개해서 2차항의 개수가 얼마냐고. 2분의 D겠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1차식에다 마지막에 n 하나 딱 곱할 건데 상수항이 어디 있겠? 그치? 즉 이 식에 생겨먹은 꼬라지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다항식입니다. 그때 n제곱의 그럼 개수는 2분의 d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고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여야 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봐봐. 첫째 항이 2고요. 공차가 4인 수열에서 자, S10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S10을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SN을 먼저 찾을 거예요. 알았죠? 자, SN은 몇 N 제곱 더하기 몇 N. 등차수열이란 말이 꼭 있어요.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등차수열 합공식이니까요. 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SN 여기까지 오케이? SN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n제곱의 개수는 그럼 얼마가 들어갈까요? 공차의 반절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2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어떻게 찾냐면 등차수열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뿐만 아니라 모든 합공식에서 예를 들어 SO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한 거야? 5번째까지. 그럼 S3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S2는 첫 번째부터 S1은 첫 번째 혼자 있는 거야. 그치? 즉 언제나 S1은 A1하고 언제나 똑같은 녀석이거든. 즉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이다 이 말. 그럼 내가 S10 찾고 싶어? 10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알았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등차수열인데 역시나 등차수열인데요. 초항이 3이고요. 공차가 1이랍니다. 그럼 그때 SN은 몇 n제곱 플러스 몇 n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상수항이 없어야 하니까요. 자, n제곱의 개수는 얼마? 2분의 1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 뭐라고 써있어야 돼? 2분의 5라고 써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뭐 S5 구하고 싶으면 그 다음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초항이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뭐 3이고요. 10번째 항이 47이래. 그때 S10을 구해달래.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공식을 써야 합니다. 끝항. 내가 더하고자 하는 녀석의 맨 마지막 항을 알아. 첫 번째랑 마지막을 안다는 건 평균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돼? 즉 평균이 얼마? 25. 그게 몇 개? 아까 그 3, 머시기 등차 수열이 47까지 이게 10개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아까 등차 수열에서 이런 거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이라고 쓸 거냐고 니네 이거. 25 곱하기 10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돼? 이해돼? 아까 다시 1, 3, 5, 7, 9. 자, 이거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돼? 5 곱하기 5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가운데 몇 개가 지금 비어져 있을 뿐이지. 아니, 이해돼요? 평균 항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끝항이 주어져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공식을 막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수열 단원에서 일단 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야. 왜냐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이거 빼고, 알았지? 이거 빼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아. 다 못 외워.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안 까먹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꼬라지로 생겨 먹은 건지, 어떤 규칙으로 더해지는 건지 이걸 관찰을 하셔야 돼. 되게 쉬운 거야. 우리 얘 들어봤어? 이런 맞나? 가우스 이렇게 써. S가 2. 들어봤어? 가우스 들어봤지? 가우스가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의 규칙을 있잖아. 초등학생 때 찾았대요. 이 되게 실제로 이게 나도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할 일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가만히 냅두면 난장판이잖아.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줬대. 1부터 1000까지 다 더한 사람, 다 더하면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고. 근데 가우스가 놀고 있더래. 선생님이 보니까. 너 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 했대. 그래가지고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초등학교 4학년 때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랬답니다. 천재였대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이렇게 규칙 찾아가지고 1부터 1000까지 다 더하면 5050이거든요. 그렇잖아. 1부터 1000까지 더하면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1001을 2로 나눈 게 이게 1000개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1부터 1000까지 더하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입니다. 101을 100개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맞죠? 5050.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6번. 이거 어떡하지? 4 x1 x2 x3 xn 34. 자, 여기까지 몇 개? 몇 개야? 얘들아, 이거 몇 개니? 질문이야. 자, 몇 개야? 자, 다시 뭐 이거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자, 얘들아, 자,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자, x1부터 xn까지 몇 개니? n개겠죠, 그렇죠? 이거 n개 숫자죠. 거기에 여기 하나 있어요. 몇 개 늘어났니? 2개 늘어났으니까 n 플러스 2개라고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지금. 공차가 이래. 공차가
오호. 야 봐봐. 얘 몇 번째야? 첫 번째 항. 얘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그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질문 몇 D? 몇 D? n 플러스 1 D. 그치? 근데 공차가 얼마래 우리 문제에서? 1에 걔가 30이야. n은 얼마? 14.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아까 우리 등차수열 보면 내가 두 개를 뺐습니다. 그쵸?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2에서 a1을 빼면 n 플러스 1d가 남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번하고 2번하고 독립적인 문제야. 완전 다른 문제야. 여기서 n 구하라고 해놓고 실컷 n이 29일 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1번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n이 29라는 건 숫자 몇 개? 몇 번째 항? 31번째 항. 그치? 걔가 34고요. 첫 번째 항이 4입니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몇 D? 30D가 얼마? 30. D는 1. 됐죠? D가 1이면 그때 뭘 찾으래? 아, 총합을 구하래. 자, 총합 S를 구하래. 총합은 평균 얼마야? 평균 19가 몇 개? 몇 개? 31개. 아니, n이 29라니까 몇 개? 31개. 그쵸? 31개가 맞는.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렇게 더 하시면 됩니다. 3번. 혹시 니네 어릴 때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 모르겠네. 막 어떤 문제를 풀다가 숫자가 몇 개 나왔다? 뭐 1, 3, 5, 7 띵띵띵 가고 있는데 뭐 37. 자, 여기까지 숫자 몇 개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이 막 쭈뼛쭈뼛 대답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얘 몇 개야? 딱 이렇게 알려주면 와, 우리 선생 계산 졸라 빨리 하는구나. 천재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한 번씩 있을 텐데 그 선생은 수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 찾아서 몇 번째 항인지 구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니네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얼마야 이거? 그쵸? 몇 집어내 37 나와? 19. 19번째 항. 이해돼요? 이래서 빨리 찾은 거지. 그 선생이 천재라서 빨리 찾은 게 아닙니다. 참, 개수 찾을 일이 되게 많아요. 개수를 신경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더할 때 5개라고 하냐 6개라고 하냐에 따라서 합이 달라지지 않겠어? 그렇지? 5개를 더하라 그랬는데 곱하기 6을 해. 답이 틀리지 않겠니?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았지? 3번은 주어진 총합이 209래. 야 봐봐라. 이거 다 어떻게 더할 거야? 이거 다 평균 얼마? 10. 9, 그치? 19가 몇 개? n 플러스 2개. 이해돼요? 그럼 19로 싹싹 나누면 이거 11 나오니까 n은 얼마?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n 값은 찾았고요. 자, n이 9라는 건 숫자 총 몇 개? 총 몇 개? 11개. 즉 34가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야. 그치? 그럼 거기서 첫 번째 항 빼면 몇 D? 10D. D는 3. 이렇게 찾을 거야. 됐죠? 다음 문제. 짜장짱짱짱. 여기도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와요. 아까 기억나나 모르겠네. 등차 수열이 쭉 있어요. 몇 개씩 더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었어요? 등차 수열이었죠. 자, 12-7번이 뭐 그런 문제입니다. 12-7번이 12-7번의 1번이 그런 문제예요. 아, 힘들다. 힘들어. 자, 여기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이런 말이 써져 있고요. 1번 문제. 자,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 100이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일 때 첫째 항부터 30번째까지 합을 물어보래. 어쨌든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규칙적으로 써져 있죠. 그쵸? 10번째까지, 그 다음 처음 20개, 그 다음 처음 30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자, 잘 봐.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부터 중간 다 생략 10번째까지 이거 합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100. 그 다음 11번째 더하고, 그래야 여기 첫 번째부터 계속 이어서 더하는 거지. 그치? 이어서 20번째까지 더하면 이게 얼마라고? 400. 그치? 자, 요만큼이 100이고요. 그 다음
요만큼이 문제의 4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나의 질문. 이게 얼마? 300.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10개씩 자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1번째 항 여기다 더하시고요. 30번째까지 쭉 오시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만큼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이 얼마니? 그치? 근데 얘 여기서 10번째 딱 자르면 이거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얼마? 500이고요. 그럼 전체 다 더한 답은 얼마? 900이 답입니다. 오케이?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자, 거기 말 잘 읽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3배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3배가 오케이?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의 합, 거기다 밑줄 치세요.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합. 자, n 플러스 2n,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합.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그 밑에다가 이걸 쓰세요. 자, 이걸 쓰세요. 그 식이 요 녀석입니다. 왜 봐봐. 잘 봐. 내가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다 하고 싶어. 예를 들어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만 다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부터 20까지 합해서 10번째 직전인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버리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버리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남겠지. 그치? 즉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부터 우리 문제가 2n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치? 첫 번째부터 2n번째까지 합해서 바로 직전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를 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그 밑줄 치라고 한 그 녀석이 sen 빼기 s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됐니? 자, 봅시다. 얘네 둘이 똑같답니다. 같을 때 공차를 구하래요. 잘 봐.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얘들아. 그 모범 답안에 있는 풀이가 되게 간략해 보이는데 되게 어렵거든. 거기가.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나? sn이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아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었고요. 그때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반절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몇 n이라고 써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몇 n이냐면 3-2분의 dn인 거예요. 그래야 1 집어넣어야 3이 나오겠죠. 내가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게 맞춘 겁니다. 그럼 se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다가 2n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 식에 돼. n자리에 2n이 들어가면 2dn 제곱 2n 들어가면 플러스 6-d의 n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sn 2항 해서 4배 sn이 s2n이랑 똑같다. 즉 sn 요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2dn 제곱 플러스 12-2d n은 s2n은 2dn 제곱 플러스 6-d n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둘은 이미 2차 항은 똑같이 생겼고요. 1차 항만 같으면 되니까요. 1차 항의 개수끼리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12-2d는 6-d랑 같아야 되니까 d가 6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부분 책에 나와 있는 풀이랑 완전 다르게 푼 거예요. 알았죠? 책에 나와 있는 풀이랑 그 책에 나와 있는 등차수열, 나는 있잖아, 등차수열 합공식을 살면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알았죠? 등차수열 합공식 거기 써져 있는 그 공식 중에 그 두 번째 거 그 길다란 그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을 써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알았죠? 않아요. 나도 공식을 외우고는 있는데 학생들 알려는 주니까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써도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이 식을 왜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딴 식이 생겨 먹었는지.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게 내가 여기를 맞춰준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하니까요. S1은 A1이랑 똑같아야 하니까요. 왜? 아까 전에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반절이어야 된다고 했죠. 등차수의 합공식. 그렇죠? 짜짜짜짜짜. 아, 힘들다. 소리 아직 잘 나오고 있냐? 건전지를 이거야. 좀만 참자. 자, SN의 최대 최소인데요. 등차 수열에서 이제 그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179번의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이 풀이대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이런 풀이는 안 좋은 풀입니다. 이거 안 좋은 풀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식으로만 그냥 공식에 때려 넣어서 막 그냥 그렇게 풀겠다는 건데, 그렇게 풀면 이거 안 돼. 수열 진짜 안 늘어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우리가 외울 걸 줄일 수 있어요. 알았죠? 자, 봅시다. 어떤 초항이 양수예요. 초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공차도 양수입니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모든 항이 커지겠지. 그럼 봐봐.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더하고, 세 번째까지 더하고, 네 번째까지 더하고, 그럼 이 합도 계속 커지겠지. 야, 그럼 최대값이라는 게 있겠어? 없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합이. 왜 10번째까지 더한 거, 그 다음 더하면 더 커지고 이러겠지. 최소값은? 그럼 맨 앞에 거 혼자 있을 때가 최소값이지. 이런 거 별로 생각하는 의미가 없어. 자, 근데 봐봐. 첫 번째 항이 음수야. 저 밑에 음수다. 음수이다가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처음 몇 개가 음수 나오고 또 음수 나오고 양수를 얼마씩 더하는 거야. 지금 양수를 계속 더하는 건데 처음 몇 개 음수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더할 때랑 여기까지 더할 때랑 여기까지 더할 때랑 여기까지 더할 때, 즉 음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계속 작아지지. 이해돼? 그러다가 양수를 딱 더하는 순간 값이 커질 거야. 이전도 다. 이해돼? 이럴 땐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그치? 어떻게? 음수인 것만 싸그리 갖다 다 더하는 거야. 처음 몇 개가 음수이다가 그 이후로부터 양수가 되면 음수인 것만 싹 다 골라서 더한 게 하나 생각해야 된다. 제일 합이 작을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 이런 상황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거라고 문제에서 알았지. 마찬가지야.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몇 개가 양수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양수 커지고 그 다음 거 더하면 몇 개 더하면 계속 커져. 그치?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다가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때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작아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 양수인 것만 싸그리 다 더할 거예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 이럴 수는 없잖아. 계속 일정한 값을 더할 건데 처음 몇 개 항이 음수이다가 그 다음 양수가 나왔다 또 몇 개 항이 음수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 등차 수열이. 그치? 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해돼? 즉 문제에서 지금 이 12-8번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이걸 물어보면 이 말이
처음 몇 개 양수이다가 처음 그 뒤로는 음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1, 2, 3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번의 답을 아셔야 합니다. 왜?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 양수까지만 더한 게 최대니까요. 알았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1번, 2번 문제가 없겠죠. 합이 최대가 되겠느니,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니들이 언제부터 음수가 나오니? 이걸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봅시다. 자자자, 뭐 쓴 건 없네요. 그쵸? 쓸 게 없어요. 첫 장이 15랍니다. 그 다음에 S4가 48이래요. S4가 이제 평균 곱하기 4 한 거잖아. 그치? 이해돼? 평균에다 4 곱한 게 48이지.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2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평균이 12가 나온다는 건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의 평균이 12라는 얘기야. 맨 마지막 항이 몇이겠어? 맨 마지막 항이 네 번째 항인데 12가 나온다는 건 합이 24가 돼야지.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아, 이해되나 모르겠네. 아니면 아까 그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끝항. 이 정도 공식 쓰시면 네 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아까 공식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 있잖아. 그 공식을 쓰시면 네 번째 항이 9입니다. 찾을 수 있고요. 내가 또 뺄 거예요. 자, 몇 D? 2에서 Fn 몇 D? 3D. 계속 뺄 거야. 내가 등차수열 만나면 계속 뺀다 그랬어요. 자, 3D가 얼마야? 마이너스 6. D는 얼마?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오늘 집에 못 간다 얘들아. 자, 일반항 불러. 마이너스 몇 N? 마이너스 2N 하고 플러스 17. 등차수열 보면 계속 빼야 돼. 알았지? 얘들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봐. 니네 이거 진짜 문제 하나도 못 풀어서 결국 그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대로 풀다가 올 거야. 그러다 올 거라니까. 그러다 오면 있잖아, 시험을 또 못 볼 거라고. 그러고 오면 시험 진짜 못 봐. 니들이 이 책이 다 끝났을 때까지 여기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이 풀이를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 계속. 자, 2번.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몇 집어넣어야 처음으로 음수 나와? 9. 즉 처음 8번째까지가 양수고 9번째부터는 음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3번 답. 3번은 몇 번째 항까지 합해야 최대가 되겠니? 8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일 거야. 그치? 양수인 것만 싸그리 다 더했을 테니까요. 오케이. 3번까지 해결됐죠? 4번은 다른 문제야. 자, 몇 단까지 합이 그냥 63이 되니 물어보니까 4번 문제는 SN이 63이 되는 N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SN이 63이 되는 N값을 구하시려니까 SN을 내가 구해볼게요. 자, 등차수 합 공식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N제곱의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N제곱.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15 나와야 되니까 이 뒤에는 얼마? 이렇게. 이게 SN이야. 그치? 걔가 63이 되는, 이건 2차 방정식, 뭐 초등학교 3학년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 12-8번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근데 시험에 이런 거 하나 낼 거야.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니? 그 합은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지 이거? 어떻게 그래 이거? 좀 넓어지는 것 같아. 좀 넓어지는 것 같아. 이거 그리면 되나? 좀 잘 그리고 있나? 잘 안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띠리리리리 마지막까지 탁 이렇게 했대. 여기 다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다 똑같이. 근데 요 길이가 15고요. 30등분했답니다. 30등분을 하면 가운데 선은 29개밖에 없어요. 알았죠? 우리 문제가
요 가운데 있는 선만 다 더하래.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선만 죄다 더하래요.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 또 다른 관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그 관점을 의미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이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4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같이 더할 거야. 이렇게 얼마? 5가 일단 몇 개 있고 4개 있고 2줄 더 있으니까 2로 나누셔야겠지. 이해됐니? 자,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즉 이런 도형 문제 있잖아. 얘 뒤집어서 붙이세요.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서. 오케이? 뒤집어서 붙이시면 분필이 다 어디 갔지? 여기 있던 요선이 여기 와 있고요. 여기 있던 요선이 여기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그럼 가운데 선 29개 있으니까 15만 29개 있겠지, 그치? 근데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2번 더 했어요, 그쵸? 답이에요, 그렇죠? 됐니? 이렇게 뒤집어다 붙이시면 답이 나옵니다. 12- 그 뭐시기냐 181쪽 있잖아.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오늘 하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걸 빼먹으면 저기 연습 문제도 안타깝지만 연습 문제가 딱 하나밖에 안 빠져요. 연습 문제가 12-22번 이거 빼셔야 돼요, 알았죠? 22번은 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내가 원래 다른 단원이었으면 집에 그냥 갔는데 오늘은 13단원 앞에 조금 하다가 집에 갈 거예요. 왜냐면 되게 오래 걸렸네, 등차수를 하는데. 자, 13단원 봅시다. 등차수열도, 등차수열이 아까 크게 2가지 파트였거든. 등차수열 그 일반항 찾는 거에 대한 내용과 등차수열 합을 찾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2가지였고요. 등비수열도 이 수열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역시 2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일반항을 찾는 거에 대한 내용과 합을 찾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2가지 파트로 나뉠 거예요, 알았죠? 그 중에 일반항 찾는 것까지만 좀 해봅시다, 알았죠? 자, 아까 등차수열이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수열이었거든요. 여기 등비수열은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해가는 수열, 하나는 곱해가는 수열, 이렇게 2개 배울 거예요, 고등교육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거겠죠. 봐봐. 1, 2, 4, 8, 16, 32 이렇게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2씩 곱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애들이 등차수열보다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왜? 곱하기라서. 덧셈보다 곱하기가 좀 더 어려운가 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거기서 거긴데 실제로 니들이 좀 더 어려워할 거예요, 얘를. 자, 봅시다. 그때 여기서 그 더해 곱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공차, 공비, 등차수열, 등비, 뭐라고? 등차수열, 공차, 등비수열, 공비 이렇게 불러요, 알았죠? 헷갈리네요. 공비, R을 쓸 거예요, 주로. 그 비율을 의미하는 그 레이시오 뭐 그런 거에 이제 첫 글자를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역시 수열이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겠어? 일반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반항을 찾는 게. 자, 그럼 일반항이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그 말은 첫 번째 항이 A이고요.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의 공비가 곱해지겠죠. 그렇죠? 곱해질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R. 세 번째 항은 역시 두 번째 항의 공비가 한번 곱해질 거예요. 그렇죠? A 곱하기 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또로로로로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질문. 15번째 항은 A 곱하기 R에 몇 승을 하셔야 할까요? 14번 곱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띵띵띵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죠? 자, 여긴 이건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초항이 2고 그럼 초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쵸? 근데 초항이 2고 공비가 4라고 하면 2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얘는 2 곱하기 2의 2n-2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즉 2 곱하기 2n-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요 지수 자리를 보면 요 자리가 항상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야. 지금. 오케이? 등비수열 합공식은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뭐 상수 곱하기 뭐에 1차 다항식 Pn 요런 꼴입니다. 지수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인 형태의 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지수가 n에 관한 1차 다항식. 즉 봐봐. 뭐 5 곱하기 4에 마이너스 2n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지수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초항은 얼마냐? 1 집어넣으면 나와요. 얼마? 초항 얼마야? 초항은 뭐 집어넣으면 1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공비는 얼마냐? 여기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얼마 곱해져? 16분의 1이 곱해지잖아. 공비가 16분의 1인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공비가 16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잘 안 쓸 거예요. 왜? 지수가 n에 관한 1차 다항식 이게 뭔가 좀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거든.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지수함수랑 관련돼 있는 지수함수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아직 지수함수도 젠장을 잘 모르겠는데. 그치? 얘는 그냥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이 공식을 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냥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야. 지수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미친놈. 성질. 자, 봐봐.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을 그럼 첫 번째 항으로 나눗셈을 하면 공비가 나오겠죠. 그렇죠?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누면 또 공비가 나올 거야. 그치? 이해됐니? 네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나누면 또 공비가 나오겠죠? 졸려.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요. 거의 뭐 영혼 가출해 있는데 정신 좀 부여잡고 자, 쭉 오다 보면 그럼 이게 이웃한 두 항이지. 그치? 걔네 둘끼리 나눠도 항상 공비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아까 우리 등차수열 문제에서는 보는 족족 다 뺐지. 그치? 등차수열 문제 항 2개 나와 있으면 내가 무조건 빼야 몇 D 막 이렇게 했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내가 보는 족족 죄다 나눌 거예요. 알았죠? 보이는 족족 다 나눌 거예요. 알았죠? 얘에서 얘 나누고 쟤에서 쟤 나누고 맨날 뭔가 나눗셈을 해서 공비를 만들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8번째 항은 예를 들어 A 플러스 A 곱하기 R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항은 A R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나누면 R의 5승 이렇게 남잖아. 그치? 등비수열에서도 n번째 항 나누기 n번째 항 하면 이게 R의 m 빼기 n승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그렇죠? 이게 등비수열.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써볼까? 그리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문제, 등비수열 문제는 항상 이런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등비수열과 관련된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등비수열과 관련된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이런 규칙을 만족시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언제나 이런 규칙을 만족시켜요. 등비수열 관련 연립해야 하는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너 있다를 만족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알 거예요. 알았죠? 다른 책 오늘 집에 가서 집 가는 그랜드 문고 가서 센에 등비수열 막 펴봐. 문제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 책에다 막 푸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걸리면 이제 사야 돼요. 그 책.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아씨, 많기도 하네.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13- 어디 있니? 13-1번. 근데 연습 문제도 더 많이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등비수열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486은 몇 번째 항이니? 자, 질문. 초항 얼마? 이 공비 얼마?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마이너스 30 곱해지고 있으니까 일반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쵸? 근데 걔가 몇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486이 나오니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못 풀더라고 얘들이.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43인데요. 얘들아 3의 5승이 243이죠. 그쵸? 그죠? 3의 5승이 243입니다. 3, 9, 27, 81, 243, 720 이 정도까지 외우고 있잖아. 그쵸? 아니야? 아니야. 3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좀 해봐. 5제곱. 자, 빨리 243 머리에 써놓고 곱하기 3 빨리 하면 6제곱, 729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갑자기 1이었는데 이 자리가 몇이 들어가야 돼? 이 자리가 5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n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6번째 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래서 애들이 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그렇죠? 덧셈은 아무리 많이 더해져 있어도 금방 찾는데 곱셈은 이걸 좀 잘 못 찾더라고요. 두 번째. 여기 있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8번째 항이 256인 등비수열에서의 공비를 구합니다. 단 공비는 실수이다. 이런 게 써져 있네. 봐봐, 내가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공비가 몇 개가 나올까? 7개가 나오겠죠. 이해됐니? 근데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128입니다.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7번 곱하면 128이에요. 알았죠? 마이너스 7번 곱하면 되겠지. 근데 공비가 실수이다는 왜 나와 있냐면 사실 이건 7차 방정식이고요. 얘를 만족하는 실근어그를 합치면 총 7개의 해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실수인 게 왜 하나밖에 없는지 우리 1단원 지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듬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에 실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인 게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처음 들어본 내용 같지, 그치? 우리 1단원 첫 시간이 언제야? 우리 7월 22일, 그치? 그날 했었습니다. 갑자기 막 거듭제곱근 얘기 나오니까 교실이 되게 무거워진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죠, 얘들아. 그쵸?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아휴. 공비가 0.5라는데 나 0.5 싫어요. 알았지? 나 소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6번째 항이 14래요. 원래? 야, 그럼 봐봐. 6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5번 곱해야 돼. 그치? 이해돼? 얘가 14고요. 첫 번째 항은 구할 거고요. 얘 5번 하면 얼마야? 32분의 1이겠죠. 첫 번째 항 찾을 수 있겠지? 자, AN이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인 등비수열이란 말이 문제에 써져 있어요. 자 봐봐. 첫 번째 항하고 공비를 찾으래. 첫 번째 항은 그냥 저기다 몇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4. 그럼 공비 찾으려면 두 번째 항 찾아보면 돼. 찾아서 얼마 곱했는지 보면 되잖아. 그치? 그냥 이거 봐봐. 쉽게 계산하려면 그냥 3 곱하기 2의 몇 승? 1 집어넣으면 3승. 그치? 2 집어넣어봐. 3 곱하기 2의 몇 승? 5승. 봐봐. 얼마 곱했어? 4 곱했어. 2의 제곱 곱한 거야. 그치? 공비가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더 풀고 집에 갈 거야. 자 봅시다. 두 번째 항이 9고요. 다섯 번째 항이 243이랍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면 아래 몇 제곱이 남을까요? 얘에서 얘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남고요. 243을 9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27이니까 공비는 얼마? 3이어야 돼요. 자 문제의 공비는 실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초항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찾는 거지. 초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해야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초항은 얼마예요? 3이죠. 자 그럼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인데 지수법칙 쓰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첫째 항과 공비 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729 되냐. 이거 물어보는데 몇 집어넣어야 되겠어? 6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3의 6승이 729였어요. 언제 처음 만보다 커지는지 물어보는데 3의 여섯 번째 항이 729고요. 그쵸? 몇 번 해보면 금방 찾는데 일곱 번째 항이 얼마야? 2187? 8, 9, 3, 27? 여덟 번째 항이 6000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홉 번째 항이 10,000 넘겠네. 그쵸? 답은 아홉 번째 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문제에 몇 번째 항이 300만보다 커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못해. 그치?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걸 풀고 싶었단 말이에요. 언제 얘가 만보다 커지냐. 나는 10만으로 바꿔볼게. 그럼 오케이? 자, 이거 풀려고 양변에 상용 로그 씌웁니다. 상용 로그 씌우면 n 곱하기 로그 3은 커요. 10만은 얼마야? 5조 상용 로그 씌우면. 그쵸? 그래서 양변 로그 3의 문제에서 0.47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양변에 만 곱하면 4771 곱하기 n은 5만 보다 큽니다. 그래서 양변 4771로 나눗셈 한 번만 하시면 대충 값이 나오겠죠. 그쵸? 10점 10 한 번밖에 안 들어갔나? 한 11? 11 계산하면 5만 넘겠다. 그쵸? 11, 11번째부터 10만을 넘어간대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까 그 만을 넘어가는 게 9번째였는데 거기다 3 두 번만 더 곱하면 10만 넘어간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하나만 풀면 안 되냐? 얘들아? 가자. 자 오늘 숙제가 있잖아. 얘들아 숙제가 좀 많아. 유제는 아까 그 조화수열 부분 빼고 푸시고요. 12단원에 그거 빼고도 유제가 16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유제 16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유제 그거 유제 연수 문제는 22번 빼고 다 푸시면 되는데 어려울 거야. 알았지? 어려울 거라. 항상 어렵더라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13단원 유제는 뭐 몇 개 안 배웠어요. 그쵸? 3번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13단원 유제 3번까지 풀어오세요. 13단원 연습 문제 따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갑시다. 오늘 수업 끝. 고생들 했어요.